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8편 공의 과학. 성당에서 신부님과의 대화를 나눈 지 며칠 후 정아는 태안시내 도서관에서 물리학 책들을 읽고 있었다. 기묘한 신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과학도 궁극적으로는 종교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그의 말이었다.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한 젊은 남성과 부딪혔다. 손에는 양자역학과 의식 같은 어려운 책들을 잔뜩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아가 사과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책들을 주워 담으며 그가 말했다. 물리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까부터 양자역학 책들을 보고 계시던데. 네, 조금요. 불교 철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불교 철학이요? 흥미롭네요. 저는 서울대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치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정아라고 해요. 태어사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불교와 물리학의 관계에 대해서요. 도서관 옆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박진우가 먼저 물었다. 불교 철학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 공 철학이군요. 박진우의 표정이 밝아졌다. 사실 현대 물리학과 놀랍도록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정말요? 그럼요. 먼저 원자 구조부터 생각해봐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99.9%는 사실 빈 공간이에요. 정아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요? 원자핵의 크기를 축구공이라고 하면 전자는 10km 떨어진 곳을 돌고 있어요. 그 사이는 모두 빈 공간이죠. 그럼 우리 몸도 대부분 빈 공간인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입자들 자체도 확실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박진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설명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에요.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죠.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곳에 동시에 있다고요? 그래요. 이걸 중첩 상태라고 해요. 관측하는 순간에만 하나의 위치가 결정되죠. 정아가 흥미로워했다. 그럼 관측자가 현실을 만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관측자 효과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식과 대상의 상호 의존성과 비슷하네요. 정확해요. 불교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박진우가 계속 설명했다. 더 놀라운 건 양자얽힘이에요. 양자얽힘이요?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요.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변해요. 거리와 상관없이요? 네. 아인슈타인은 이걸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신기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아가 감탄했다. 그럼 우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우주 탄생 초기에는 모든 입자가 하나의 점에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와, 그럼 불교의 연기법과 똑같네요. 맞아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불교 사상과 현대 물리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박진우가 또 다른 예를 들었다. 진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공요? 물리학에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역동적인 공간이에요. 빈 공간인데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이걸 진공 요동이라고 해요. 겉보기에는 비어있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에너지로 충만한 공간이죠. 정아가 깊이 감동받았다. 그럼 불교의 공과 정말 똑같네요. 비어있으면서 동시에 충만하다는. 정확해요. 그리고 홀로그램 이론도 흥미로워요. 홀로그램 이론이요? 박진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홀로그램 사진을 보여주었다. 홀로그램의 특징은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판에 작은 조각만 가져와도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물리학자들은 우주 자체가 홀로그램일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각 부분에 전체 우주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한 알의 모래 속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과 같은 개념이죠. 정화가 놀라워했다. 정말 신기해요. 과학이 이렇게 불교와 비슷할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런데 더 깊이 파보니까 많은 물리학자들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같은 양자역학의 아버지들이 모두 동양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요? 보어는 태극마크를 자신의 가문 문장으로 사용했고 하이젠베르크는 인도 철학을 공부했어요. 박진우가 계속 설명했다.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물리학자는 물리학의 도라는 책에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의 유사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어떤 유사점들이 있나요? 우선 상보성 개념이 있어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음양 사상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입자일 때는 움직이지 않아서 음이 되고 파동일 때는 움직여서 양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도 있어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하이젠베르크의 원리죠. 왜 그런 거예요?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화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럼 과학도 결국 나와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더욱 그래요. 의식 연구요? 네. 의식이 어떻게 물질적 뇌에서 나오는지는 아직도 큰 미스터리예요. 이걸 어려운 문제라고 불러요. 어떻게 연구하나요? 박진우가 신중하게 답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통합정보이론이에요. 무엇인가요? 의식은 정보가 통합되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이론이에요. 뇌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된 정보를 만들 때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의식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 그래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오케스트레이션 객관환원 이론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박진우가 웃으며 쉽게 설명했다.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안한 이론인데 의식이 뇌 속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현상이라는 거예요. 양자현상이 의식을 만든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의식 자체가 양자적 성질을 가질 수 있겠죠. 정화가 감탄했다. 그럼 의식도 비국소적이고 얽힘 상태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실제로 텔레파시나 원격 투시 같은 초능력이 양자얽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과학으로 신비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박진우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네. 끈 이론에서는 우주가 11차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은 진정한 실제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11차원이요? 그래요. 플라톤의 동굴 우화처럼 우리는 진짜 현실의 그림자만 보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정화가 깊이 감동받았다. 그럼 과학도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현실이 우리 상식과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어요. 정말 신기해요.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을 내리다니.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영성이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의식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요. 카페를 나서며 박진우가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물리학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요. 과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에 서울에서 열리는 과학과 영성 심포지엄에 같이 가보실래요? 정말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예요.
꼭 가고 싶어요. 태어사로 돌아가는 길에 정아는 오늘의 대화를 되새겼다. 과학과 불교가 이렇게 비슷할 줄 몰랐다. 특히 공의 개념이 현대 물리학 전반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수보리에게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수보리가 감탄했다. 스님, 과학자들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을 수 있어. 과학도 결국 진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럼 과학도 수행의 한 방법인 건가요? 그럴 수 있지. 다만 과학은 외부 세계를 탐구하고 불교는 내면을 탐구한다는 차이가 있어.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수보리가 미소 지었다. 그럼 결국 같은 거구나.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도 발견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정아는 일기에 썼다. 오늘 물리학자 박진우 선생을 만나 과학과 불교의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원자의 99.9%는 빈 공간 공의 물리적 실체. 양자 중첩 상태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 관측자 효과 주체와 객체의 상호 의존성. 양자 얽힌 모든 것의 연결성. 진공 요동 비어 있으면서 충만함. 홀로그램 이론 일즉다 다즈길. 상보성 원리 음양 사상. 불확정성 원리 절대적 실제의 부정.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의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통찰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앞으로 과학과 영성이 더욱 가까워질 것 같다. 그럴 때 인류는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아는 생각했다. 저 별들이 내는 빛도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수십억 년 전의 빛이 지금 내 눈에 도달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여기와 저기, 나와 우주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공은 정말 어디에나 있다. 종교에도 과학에도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도.